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 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저 청문회 3일 전 민병관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큰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았다. 그러자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그런 김형욱에게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낙담한 민병관은 발길을 돌리며 김형욱의 아내에게 말했다.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1978년 10월 31일 드디어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다. 왜 한국은 그토록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이제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왔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가 키워놓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차단하며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보호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러면서 프레이저 보고서의 존재도 완전히 잊혀졌다. 잊혀졌다.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럼 이 전략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사람일까? 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지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걸까? 한국의 중장년층은 철석같이 그렇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가 아니라고 말한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기밀 문서들도 그가 수출 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 걸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고 스마트하고 섹시한 남자. 존 F. 케네디.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To those people in the huts and villages of half the globe struggling to break the bonds of mass misery, we pledge our best efforts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for whatever period is required, not because the communists may be doing it, not because we seek their votes, but because it is right. 친미국가 개발 전략. 이것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케네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유능한 케네디의 전략가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을 막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친미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때 한국에 관한 긴급 보고서가 케네디에게 올라왔다. 그리고 4월 11일 서울의 메카나기 대사도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4.19 혁명 이후 남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케네디는 즉시 메카나기를 미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메카나기의 책임 아래 한국 문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5월 15일까지 새로운 한국의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완성해라. 그것은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축복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새로 등장한 장면 정부도 경제 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럴 기회를 가지는 여러분은 독재와 싸워 이겼을 때 그것보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단결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가난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 미국의 새 전략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성공한다면 장면은 뛰어난 지도자로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장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기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왔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자 케네디는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쿠데타 때문에 연기했던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1961년 6월 13일) 바로 이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문제 태스크포스 팀이 작성한 종합 보고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라인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이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원조는 군사안보 목적, 전후복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저 생계 유지에만 사용됐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한 뒤 앞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의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정말 케네디의 전략가들은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혁, 부패 추방, 그리고 교육제도까지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인문 분야만 중시하고 과학 분야를 경시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분야와 기술,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해버린 것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 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 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임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차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판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수출 전략도 없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국민들 돈을 내자로 동원해서 종합제철소 같은 거대 산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키드로 살았던 박정희.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과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우타적이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조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됐다고 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퇴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쳐버렸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줬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지하 자금을 동원해 경제 개발에 쓰겠다며 화폐 개혁을 했던 건데 막상 저지르고 보니 지하 자금은 몇 푼이 안 됐다. 그 대신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 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전면에 나서 필살의 무기를 빼들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직격을 날린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무엘